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보험도 들어놓고 집도 장만해놨는데 이게 다 내가 죽어야 자식들이 받는 거네? 나는 언제 쓰지? 네,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2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현실 진단.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요즘 물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제가 어제 마트에 갔다 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계란 한 판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배추 한 포기가 7,000원에서 8,000원 합니다. 동네 분식집 가서 김밥 하나 시키면 5,000원이에요. 라면도 이제 1,000원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10년 전만 해도 10,000원이면 장을 봐서 한두 끼는 해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라면 몇 개 사기도 부담스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통계가 있어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50대 이상 분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가 부부 기준으로 한 달에 297만 원이라고 합니다. 297만 원이요. 이게 2021년 조사랑 비교하면 20만 원이나 올랐어요. 단 2년 만에 말이죠.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텐데 아마 내년에는 300만 원을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한 달에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입니다.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100만 원 정도고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쳐도 150만 원 정도? 필요한 돈은 300만 원인데 받는 돈은 150만 원. 딱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족한 150만 원을 어떻게 메꾸냐?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심리적 배경. 그리고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전부였잖아요. 자식들 위해서 뭐든지 했고 손주들 봐주는 게 당연했고 명절이면 집안이 북적북적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명절에도 안 오는 자식들이 많아요. 엄마 미안해. 명절에 고속도로 막혀서 다음에 갈게. 이러고 연락이 뚝 끊기죠. 생일날 전화 한 통, 카톡 한 줄 받으면 그게 어디예요? 제 친구 어머니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들 키울 땐 나 하나 안 챙기고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아프다고 하면 엄마 병원 가세요 이러고 끝이야. 누가 같이 가주는 것도 아니고. 씁쓸하죠? 근데 이게 요즘 현실입니다.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거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드시잖아요. 내가 평생 모은 이 돈, 이 재산. 내가 죽으면 저 녀석들이 받아가겠지. 그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그때 가서 눈물 짜면서 효도했다고 하겠지. 그럴 바에야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좀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내 돈인데 내가 평생 모은 건데 내가 쓰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미코노미라고 합니다. 미와 이코노미를 합친 말인데요. 경제활동의 중심에 나 자신을 두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젊은 사람들 얘기였는데 이제는 우리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셨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쓰셔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해결책 하나, 사망보험금 유동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라는 제도입니다. 유동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미리 받는 겁니다. 그것도 연금처럼 매달 받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만든 제도인데요. 지난달 10월 31일에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생명 이렇게 5대 생명보험사에서 다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시작한 지 딱 일주일 만에
5영업일 만에 478건이 신청됐습니다. 하루 평균 100건씩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홍보도 제대로 안 됐는데 벌써 이 정도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다고 칩시다.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고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총 2,088만 원이에요. 예정이율은 연 7.5%입니다. 이 보험을 70% 비율로 유동화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동안 매달 14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년이면 총 얼마일까요? 14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 3,274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1억 원짜리 보험금은 어떻게 돼요? 자식들은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3천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자녀분들이 3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1억 원을 자식들이 다 받을 거였는데 이제는 나는 살아생전에 3,274만 원을 쓰고 자식들은 나중에 3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나도 쓰고 자식들도 받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2,088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받는 돈은 3,274만 원이에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내가 낸 돈보다 1,186만 원을 더 받는 겁니다. 거의 1,200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물론 유동화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70%가 아니라 50%로 할 수도 있고 90%까지도 가능합니다. 비율을 높이면 매달 받는 돈이 많아지는 대신에 나중에 자녀들이 받는 돈이 줄어들고 비율을 낮추면 그 반대가 되겠죠? 이건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식들한테 좀 더 많이 남겨주고 싶으면 비율을 낮게 하시고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시면 비율을 높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매달 14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14만 원이면 쌀 한 포대 사고 반찬 좀 사고 병원비 내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어요. 적은 돈 같지만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아실 겁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신 분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제도예요. 국민연금 60만 원 받고 여기에 14만 원 더하면 74만 원이잖아요. 훨씬 숨통이 트이죠. 그리고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정부가 만든 제도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어요. 사기나 이상한 거 아니고 금융위원회에서 만들고 감독하는 정식 제도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제도를 칭찬했어요. 좋은 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정부에서도 인정한 좋은 제도라는 거죠.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전화하시면 돼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다 알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해결책 2. 주택연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이건 정말 강력한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이 뭐냐?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잡고 그 대신 매달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집을 빼앗기는 거 아닌가? 나중에 쫓겨나는 거 아냐? 전혀 아닙니다. 이게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집은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그 집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 쫓아내요. 그리고 배우자도 보호받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주택연금을 신청하셨는데 먼저 돌아가셨다. 그래도 부인은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고 연금도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70세 되신 분이 6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178만 5천 원입니다. 한 달에 178만 원이에요. 잠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느껴지시나요? 국민연금 평균이 60만 원에서 80만 원이라고 했죠. 주택연금만으로도 그것의 2배가 넘는 돈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국민연금 150만 원 더하기 주택연금 178만 원, 합쳐서 한 달에 328만 원이에요. 아까 필요한 노후 생활비가 297만 원이라고 했죠.
이제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도 걱정 없고, 병원비 나가도 걱정 없고, 가끔 외식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연금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그 차액은 자녀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6억짜리 집인데 20년 후에 집값이 10억이 됐다. 그럼 4억 원의 차액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은 자녀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날리는 게 아니라 집값 상승분은 보호받는 겁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예요. 집값이 떨어져도 여러분이 받는 연금액은 절대 안 줄어듭니다. 이게 주택연금의 또 다른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요즘 주택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2020년에는 주택연금으로 지급된 돈이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작년에는 2조 6천억 원이에요. 4년 만에 2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다들 깨달으신 거죠. 집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걸로 연금 받아서 쓰는 게 훨씬 낫구나. 신규 가입자도 엄청 늘고 있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14,700명이 새로 가입했습니다. 그전 3년하고 비교하면 4,000명이나 더 많아요. 이게 추세입니다. 주택연금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하시면 돼요. 전화번호는 1688-8114입니다. 전화하셔서 주택연금 상담받고 싶습니다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또는 가까운 은행에 가셔도 돼요. 요즘은 거의 모든 은행에서 주택연금 상담을 해줍니다. 집 근처 은행 가셔서 주택연금 알아보러 왔어요 하시면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사망보험금 유동화. 죽어야 받는 보험금을 살아서 미리 받는 겁니다. 매달 14만 원씩 20년 동안 총 3,274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들도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고요. 신청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잡고 매달 연금을 받는 겁니다. 70세 6억짜리 집이면 한 달에 178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집은 그대로 살 수 있고 배우자도 보호받고 집값 오르면 차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은행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매달 14만 원 받고 주택연금으로 178만 원 받고 거기다 국민연금까지 받으시면 한 달에 250만 원 이상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병원비가 나가도 이제는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너무 잘 압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밤낮으로 일하시고 결혼시키려고 집까지 팔고 손주들 봐주시면서도 한 번도 힘든 소리 안 하시고 그런데 정작 본인들 노후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병원비는 점점 더 많이 나가고 이러다가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편하게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평생 고생하신 여러분이 이제라도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세요. 또 알아도 괜찮아. 자식들한테 다 물려줘야지. 이러면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식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자식보다 더 소중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당신 자신은 뒷전이었잖아요. 맛있는 거 나오면 자식들 먼저 먹이고 새우 쌀 돈 있으면 자식들 옷 사주고 아프면서도 병원비 아까워서 참고 이제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드실 차례예요. 여러분이 쓰실 차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자식들 연락도 잘 안 하잖아요. 명절에도 안 오고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고 그런 자식들한테 재산 다 물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여러분이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아플 때 좋은 병원 가시고 그게 훨씬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 자식들한테도 이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편하게 사시면 자식들도 마음 편하거든요. 우리 부모님 생활비 부족하실까? 병원비는 괜찮으실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자식들한테도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제도들 신청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보험회사든 주택금융공사든 전화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다 안내해 줍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담당자들이 다 알려줘요.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설명해주고 계산도 다 해줍니다. 혹시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셔도 돼요. 이 영상을 자녀분들한테 보내주셔도 좋고요. 엄마 아빠가 이거 좀 알아보고 싶은데 같이 도와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내 돈 내가 쓰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당당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꼭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당장 전화하세요. 보험회사든 주택금융공사든 일단 전화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상담받는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알아는 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알아보시고 여러분 상황에 맞으면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편하게 사실 자격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